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힐링입니다. 힐링 간답시고 어디 놀러가서 돈만 펑펑 쓰고 오는데 그게 진짜 힐링이 됩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힐링이란 단어 뜻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가 뭔가 유행하면 변질되는 건 채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힐링이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치유하다, 뭐 치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왜 메딕이 왜 마린들 체력 증강시키게 되면 힐 넣잖아요. 힐 맞죠? 힐 할 때 그 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취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뭔가 그런 걸 달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이제 힐링이라고 하죠. 근데 이상하게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돼. 뭐마다 힐링이야, 뭐마다 힐링. 뭐 힐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 힐링을 현실 도피의 일환으로,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어떤 인생이 뭔가 좀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이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힐링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배째 씨 뭐 직장 그만두고 내 인생 살 거야 뭐 퇴사하고 씨 여행이나 갔다 오지 뭐 에라 몰라 씨 뭐 사고 싶은 거 좀 막 사고 좀 살자 그게 힐링이지 이딴 식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힐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열받으면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뭐 쉬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 나쁜 거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플렉스 하는 게 힐링이에요. 플렉스 하는 게 명품 가방 사는 게 힐링이고 어디 뭐 유행 유행하는 거 따라하는 게 힐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먼 데까지 막 비싼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게 힐링이고 뭐 직장 그만두는 게 힐링이고 아니 그럼 평생 힐링 타령만 할 거야 힐링 타령만 평생 힐링만 하다 인생 끝날 거예요 돈을 안 모으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버는 쪽으로 다 쓰고 제가 힐링하고 싫어하는 단어가 힐링 뭐 갓생 뭐 이런 단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이 힐링을 뭔가 현실 도피 일환으로 많이 삼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여자분들이 보면 아무래도 현실 좀 인지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뭔가 힘든 게 있으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씨 외국 갔다 오면 뭐 나아지겠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함께 인기 많았던 컨텐츠가 뭐냐면 퇴사 브이로그, 뭐 퇴사 열풍 이런 거.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유튜브 같은 정말 신기한 거 보면 뭐냐면 이제 퇴사 관련 영상들 보면 남자보다 여자 월등하게 많아요. 그렇다고 남자는 직장 그만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좀 퇴사를 받아들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통 직장을 그만두면 내가 부족하니까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 여자분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인데 근데 좀 보면 이게 여자분 다른 거예요. 여자분들은 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문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뭔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뭐 직장 그만두고 내 인생 찾아갈 거다. 뭐 하고 싶은 거 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둔 게 자랑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만뒀다는 게 죄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남들한테 뭐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 그냥 뭐 조용히 그만두고 다시 취업 준비하고 그러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퇴사가 무슨 기념이야. 일 그만두고 난 좀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해야지. 그리고 보면 한때 인기 많았던 게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 퇴사하고 금융권 다니는 사람 퇴사하고 뭐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 퇴사하고 뭐 공무원 다니는 사람 퇴사하고 우리가 이름 만들면 알만한 괜찮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퇴사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여. 난 그 정도 지적을 했었거든. 왜냐하면 그런 영상 올린 분들이 나이가 좀 어린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학력은 좋은데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나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회사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회사 그냥 쉽게 그만두면 두 분 다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그리고 뭐 나가고 나서
내 인생이 뭐 잘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우울증거리고 어느 누가 힘들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잘 된 케이스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름 안 들면 말만 직장을 막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서 뭐 새 인생 찾아가지고 내 인생 잘 풀리고 막 이렇게 잘 된 케이스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겠죠. 있는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다수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그만두고 나서 인생이 꼬이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보통 그런 좋은 직장 그만두고 한다는 게 뭐 일단 여행 갔다 오고 브이로그 영상 올리고 유튜브 하고 그리고 뭐 개인 창업하고 아니면 뭐 해외 직구 뭐 이런 거 합니다. 대부분 뻔해요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한다는 게 뭐 본인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뭐 유튜버로서 뭐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 카페 뭐 개인 공방 뭐 가게 차리는 거 창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 창업하는 거 또는 이제 뭐냐면 해외 직구 뭐 지금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인기 많았죠. 해외 직구 같은 거 했는데 과연 잘 될까요? 뭐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다 말아먹어요. 대다수.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막상 떡상을 했지만 퇴사 영상 끝나고 난 뒤에 올릴 게 없어 이게. 퇴사 영상 뭐 떡상 돼가 조회수가 잘 나왔지만 그 얘기는 막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막 2천도 안 나와. 유튜브로 뭔가 이제 큰 돈 벌 것 같지 막상 해보니까 돈이 안 벌려. 거기다가 창업했는데 창업하기 위해서 여기 내가 벌었던 돈 다 갖다 놓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돼. 뭐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 돈은 돈대로 안 벌려. 거기다가 해외 직구 해보니까 뭐 잘 벌 때도 있지만 못 벌 때는 정말 못 벌어. 거기다 요즘에 뭐 타오바오나 아니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들어오다 보니까 해외 직구 의미 없어졌어. 보통 해외 직구가 뭐예요? 구매 대행이 뭡니까? 보통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대신 사들여 가지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 사이트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해외 직구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해외로 물건을 구매하는 품목 중에 대부분이 중국 거거든요. 근데 그 중국 사이트가 이제 국내를 입점하다 보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구매하면 되지 뭐하러 그 구매된 사이트를 거쳐서 옵니까? 수수료 받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 힘 자체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뭐 해외 직구를 큰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 예.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직장 그만두면 개고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방하고 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재취업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안 되지. 어. 그때보다 취업 시장이 더 안 좋아졌고, 뽑는 인원 적어졌고, 거기다가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이미 대기업 뭐 얼마 안 다니고 그만뒀던 게 이력이 남아있어가지고 안 뽑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힐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 힐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힐링을 할 거면 일을 그만두고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 힐링하라는 거죠. 물론 일이 너무 하기 싫으면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정신병 걸릴 정도 못하겠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참고 다니라는 거예요. 참고 다니면서 힐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을 하더라도 너무 큰 돈을 써가면서 힐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어. 맛있는 거. 영화 한 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돈을 쓰고 힐링할 수 있는 것도 많아. 근데 굳이 막 비싼 돈 써가면서 비싼 물건 사가면서 그렇게 힐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잠깐 힐링을 했지 모르겠지만 절대 힐링 효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좋은 거 사도 그거 오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만족감이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남발하는 것만큼 한심한 소리가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냥 돈 쓰면서 이래저래 변명 갖다 붙이는 거. 이런 말을 보통 남자들은 잘 안 하는데 여자분들 많이 해요. 인스타 같은 데 많이 하잖아. 여자분들 아마 째질 거야, 얘기 들으면. 나를 위한 선물.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죠. 뭐,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보상. 열심히 고생한 나를 위해 주는 또 다른 행복. 이런 식으로, 이제, 글 달아가지고, 해시태그 어, 뭐 감성, 행복, 뭐, 힐링,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보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품 같은 거 뭐. 프라다 가방, 뭐 구찌 핸드백, 아니면 이제 비싼 원피스, 아니면 유럽 가가지고 이제 인스랭크 사진 올린 거. 뭐 그게 힐링을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자기 돈 주고 하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여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전적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돈 쓰면서 힐링하는 겁니까? 꼭 굳이 남들한테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뭔가 있잖아요.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이렇게 막 이제 사진 남기면서 하는 것도 나는 힐링이 아닌 것 같아. 진짜 힐링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 그게 뭐 여행이나 아니면 명품 말고도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옛날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힐링이야.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 산책하는 것도 힐링이에요. 근데 이런 힐링은 막 큰 돈 들이거나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거지. 굳이 막 원데까지 가가지고 돈 많이 쓰고 아니면 막 사치 부리고 꼭 그런 힐링을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힐링은 무조건 플렉스 하는 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힐링을 할 거면, 정말 나를 위한 선물을 할 거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힐링을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사치 부리면서 내가 너한테 꿀리지 않는다. 봐라, 내가 이 정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과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 힐링도 과시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힐링 과시할 게 아니거든요. 힐링은 무슨 뭐 돈을 가지고 매기는 게 아니라 랭킹을 매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웃긴 게 힐링도 경쟁을 합니다. 힐링도 경쟁을 하고 힐링도 무시받지 않으려고 인스타 같은 데서 안간해를 써요. 힐링 뭐 대회 있습니까? 힐링 1등하면 뭐 상품권 준대요? 아니잖아요. 힐링은 무슨 뭐 대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랭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각자 자기한테 뭔가 도움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굳이 그게 뭐 여행이거나 아니면 뭐 비싼 물건을 산다거나 쇼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억지로 막 남들한테 무시 안 받으려고 안간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한 선물은 뭐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진짜 힐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